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어제 이어서 CAT 1급이죠. 8월달 CAT 1급 1교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13일 1교시 문제예요. 자, 우선 이제 뭐 여기는 단계가 많으니까 첫 번째는 이제 문제 1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모델링 파일에서 이제 틀린 부분을 찾아가지고 3D 모델링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적을 산출하는 거.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걸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템플릿도 이제 마찬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보시는 이건 당연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KPC에서 주는 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거 없다고 막 선생님 왜 달라요? 라고 하는데 이거 안 줘요. KPC에서 안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2D 도면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타이틀 블럭 그것도 없습니다. KPC 제공되고 있는 파일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다라는 걸 유념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보면 이제 처음에 이런 게 있고 이거 이제 당연히 선택해서 그냥 지워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굳이 저거 있는 파일을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이제 3D 모델링 돼 있는 거. 이 모델링 돼 있는 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고 치수를 확인해 가면서 수정을 해야겠죠. 딱 봐도 지금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눈에 좀 확 띄는 게 지금 여기 평면도 상에서 이제 요 부분 되게 좁죠. 여기 되게 넓은데.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여기 있는 라인부터 여기는 올라가 있는데 여기는 라인보다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해서 이제 치수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육안적인 부분이고 어차피 우리는 이제 얼마만큼 수정을 해야 되느냐 또 어디를 기준으로 수정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니까 치수는 이제 하나하나씩 재가면서 확인을 해 나가야겠죠. 치수를 측정해서 이제 형상이 잘못된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냥 3D 형상 자체에서 치수 기입을 해가면서 확인하는 방법과 아니면 우리가 이제 2D로 바꿔주는 명령인 플래시아웃 명령을 통해서 2D로 변경을 한 다음에 치수를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방식에 일장일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에 적절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방법 한 번, 이 방법 한 번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3D 형상에다 바로 치수를 기입을 해요. 굳이 플래시샷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 위주로 하고 필요한 순간에만 이제 플래시샷을 이용해서 치수를 측정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면, 자, 일단 평면도를 먼저 측정을 해야겠죠. DLI로 측정을 해보면 이제 여기 끝점, 제일 위에 끝점에서 이제 요 밑에 끝점까지 딱 재보면 100mm. 요건 이제 치수 딱 맞게 나오죠. 자, ESC 눌러서 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쪽 끝에서 이제 여기 끝까지. 자, 여기는 139mm. 여기도 이제 틀린 거 없이 다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7인데 여기 좀 확대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선이 여기 이렇게 짧게 돼 있는 게 있고 요게 있는데 지금 요 길게 해서 요 끝까지 가 있는 선이 여기까지 가는 선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선이니까 이 선의 끝점, DLI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 잡는 건데 여기서 어차피 여기 위에 선에다 갖다 대도 거의 끝점이 안 잡힐 거예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제 저게 아마 원 표면 중간에서 이제 면을 한번 분할해주기 위해서 들어가는 선일 거니까 저기가 잡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기를 클릭을 하고 쭉 빼보면 보면 32. 그쵸. 5mm가 지금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쵸.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 그럼 요거 기입할게요. 그냥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기입해놓은 상태로 쓸게요. 32. 그래서 이제 5mm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게 지금 여기는 37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게 37이 되려면 5mm가 이렇게 다운 돼야 돼요. 다운 된다는 거는 이제 요 모서리가 다운 되려면 요 경사면 이 경사돼 있는 면 자체가 와줘야지 이 모서리가 옵니다. 이 모서리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사면 이 경사면이 어느 경사면이겠어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경사면이겠죠. 이 경사면이 이쪽으로 5mm를 와야 된다. 그러면 저렇게 움직이려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면을 어떻게 해요? 이동해야겠죠. 간격 띄우는 방법과 이제 이동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경사면을 간격 띄우기로 5mm를 수평하게 옮기려면은
이거에 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간격을 띄워줘야 되느냐. 근데 이제 간격에 대한 저 계산 없이 바로 그냥 5mm라는 값,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가지고 이용해서 보내주려고 한다면 간격 띄우기 아니라 면 이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거부터 먼저 해소하고 볼까요? 자, 그래서 등각으로 볼게요. 여기서 톱, 좌측, 우측 하단 모서리를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등각으로 돌려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 좀 더 돌릴게요. 그래서 쭉 보면 이제 지금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면. 제가 지금 2D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돼 있는데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vs 뭐 컨셉 뭐 이렇게 놔야지 이해됩니다. 제가 이러지 말라 그랬어요. 이렇게 안 봐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옮겨야 되는 면이 결국은 이 면인 거죠. 이 면이 5mm가 이렇게 더 가야 이쪽에 지금 32라고 나왔으니까 5mm가 가야 이 모서리도 따라가고 5mm를 따라가고 그래야지 37mm가 나올 거다. 이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5mm가 이동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제 vs 2D 와이어프레임 저거를 이제 굳이 이렇게 컨셉인 상태가 아닌 이 상태에서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이면이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솔리드 에디트 해서 면을 이동시킬 거니까 F 엔터. 자, 그다음에 이동이니까 move M 엔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어느 면? 이면. 이면이 딱 잡히고 그다음에 엔터. 찍어줄 때 아무데나 찍어주면 되죠. 아무데나 찍어주고 단지 이제 움직일 때 지금처럼 직교가 안 잡혀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을 못 잡잖아요. F8 눌러서 직교를 켜주시고 저 어느 방향? 이쪽 방향이죠. 이쪽 방향으로 몇 미리? 5mm를 보내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자 명령 끝내고 나면 명령 종료하고 나면 이게 보시면 치수가 자동으로 여기 안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37로 딱 바뀌어요. 자, 저게 이제 우리가 3D 형상에서 바로 치수 기입을 해서 치수를 확인할 때의 장점이죠. 예. 치수를 저렇게 3D 형상에서 바로 확인을 해주면 내가 어떤 변화를 주고 나면 그 변화 값이 치수 값에 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적용 안 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뭘 확인해야 되냐면 OP 옵션에서 환경 설정에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유저 프리퍼런스 여기 와 보면은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디멘저닝 이게 이제 연관 치수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체크가 꺼져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상황을 원한다. 저게 이제 자동적으로 따라서 변하는 걸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게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게 모든 프로그램 공통적으로 체크가 돼 있게 설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건 지금 어느 부분이에요? 환경 설정인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고사장은 이미 학원이에요. 다른 사람이 한번 손을 댄 프로그램을 가지고 건드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깔려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게 켜져 있는 건 맞는데 기존에 그 학원에서 그 자리 사용하던 사람이 자기 취향에는 저게 안 맞아가지고 저걸 꺼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확인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저런 거 이거 설정 다 안 맞춰져 있는데 이거 관리가 좀 부실한 거 아닌가요? 이런 거는 시험 치러지는 곳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억지 부리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에요. 저런 거 자기가 원하는 환경에 맞춰서 설정할 줄 모른다면은 캐드라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 모르는 거고 그거는 응시자의 잘못이에요. 절대 시험을 운영하는 쪽이나 아니면 고사장을 관리하는 관리 쪽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꼭 억지 부리시는 분들 시험 와가지고 생떼 부리시는 분들 계신데 쪽팔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프로그램 환경 설정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룰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거 모르면서 프로그램 쓰겠다? 그러면은 때려치시는 게 맞아요. 나는 도면 그리는 기능만 알면 돼. 환경 설정 같은 거 몰랐는데, 그러면 프로그램 본인이 못 다루는 거잖아요. 총 쏘는 사람이 총만 쏠 줄 알면 뭐예요? 자기 총 고장나면 그거 관리 못하고, 그러면 총 못 갖고 다니는 거죠. 의미 없는 거예요. 결국은 본인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생떼 부리지 마세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치수는 맞췄으니까 평면도에서 맞출 건 다 맞췄네요. 자, 그럼 이제 정면도로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치수는 지워줄 거고, 자, 여기서 여기 딱 눌러가 정면도로 돌리고,
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치수 기입 명령 실행해서 치수 기입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치수 기입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상태가 XY 평면인 상태로 만들어줘야죠. 그러기 가장 사용하기 좋은 게 뭐냐면 UCS 엔터 한 다음에 여기 옵션 중에 뭘 써주면 된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XY 평면이다. 그러면 뷰입니다. 뷰가 내가 지금 바라보다잖아요. 뷰. 그래서 V하고 엔터 해주면 지금 내가 바라보는 평면이 XY 평면이 돼요. 이래놓고 DLI 치수 기입하면 잘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56 그쵸? 예, 잘 됐어요. 여기는 문제 없네요. 제가 기입해버렸는데 이건 지워버릴 거고요. 기입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게 이제 DLI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다 31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죠. 22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 여기서 이제 여기인데 여기는 분명히 틀릴 거야. 눈으로 봐도 딱 틀려 지금. 왜냐면 이게 너무 높아. 이렇게 낮게 돼 있는데 눈으로 봐도 여기가 맞으면 뭐가 이상한 걸 거야. 그쵸? 자, 여기서 이제 PER 퍼펜디큘라로 땅에서 DLI로 했네요. DAL로 해서 DAL로 여기 DAL로 제도 상관없어. DLI로 해도 되고 여기서 PER 퍼펜디큘라 직교로 여기까지 땅 찍어주면 51 40인데 40인데 51이 됐다라는 거는 9가 커졌다는 얘기네요. 그쵸? 9만큼 더 9mm가 더 옵셋이 됐다. 그쵸? 누가 봐도 이거는 기울어져 있는 평면이잖아요. 기울어져 있는 평면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 간격이 맞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요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9mm가 빠져야 되는 거죠. 이 치수선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저게 우리가 XY 축을 이용해서 이제 움직여주는 무브로 한다 그러면 힘들겠죠. 당연히 이 상황에서 이제 옵셋이 됩니다. 그래서 9mm를 어떻게 반대쪽으로 옵셋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그럼 이제 얘를 옵셋 시킬 거냐 얘를 옵셋 시킬 거냐인데 이거는 뭐 이 문제는 좀 쉽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경계를 나누고 있는 여기 수문선 그 선이 지금 여기 있는 요 실선인데 요 선에서 가깝다. 그러면 얘가 좀 멀어져야 된다. 결국 이 선이 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쵸? 길이로 봐도 여기 쭉 길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9mm가 이동을 해야 되는구나 눈치를 챌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치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까 여기 30일 여기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잰 거리가 30일 맞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선의 요 끝점의 위치는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옵셋으로 간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치수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9mm가 옵셋돼야 된다. 그걸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돌려서 솔리드 에디트 그쵸? 그 다음에 F 면 그 다음에 옵셋 5 해주고 자 2면 여기 경사면 선택하고 엔터. 자 그래서 이제 9mm인데 9mm를 적용할 때 9mm 앞에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뭘로 옵셋 간격 대응을 뭘로 결정한다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형상을 파먹느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형상에서 더 튀어나오는 형태냐. 튀어나오는 형태면 플러스 값 기존에 있는 형태를 파먹으면 마이너스 값. 근데 우리는 저게 51이 42가 되게 9mm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는 형상을 더 잘라 먹어야죠.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값은 마이너스 9mm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 하고 엔터. 자 그리고 명령 종료하기 위해서 ESC를 딱 누르고 나면 치수가 변경되죠. 얼마로? 42로 잘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맞춰줬다. 그렇죠? 저렇게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도 마저 확인을 해야죠. 자, DAN 각도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각도가 이제 이렇게 110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하고 이 선 사이의 각도 그렇죠? 여기가 안 잡히네요. 여기는 안 잡혀요. 안 잡히는 게 이게 아마 이렇게 돌려보면 다 경사면 이렇게 돼 있는데 화면 좀 돌려보면 아마 이제 요 곡면이 잡혀서 곡선 형태가 잡혀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DAN 다시 한번 해보면 이 선과 이제 이 선 이렇게 하면은 잡히죠. 잡히는데 땅 보면 33 네, 안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3D에다 다이렉트로 치수를 기입할 때 단점은 방금처럼 이렇게 어떻게 선이 좀 잘못 선택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3D를 2D 형태로 보게 되면 선이 겹쳐 있게 되잖아요. 겹친 선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선이 어디냐에 따라서 치수가 기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전에 각도가 기입이 안 되는 현상 같은 경우는 이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기 보시면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 경사면이거든요. 이거랑 같이 보여요. 요거는 겹쳐 있는 건데 이게 클릭했을 때 여기 직선부, 제가 방금 전에 화면 돌려가지고 선택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선하고 이 선을 선택했잖아요. 이렇게 직선 형태로 돼 있는 거를 선택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치수 기입이 되지는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겹쳐 있을 때 이 부분이 선택된다. 만약에 클릭했을 때 얘가 이 부분을 인식해버린다 그러면 각도가 기입이 안 돼요. 그래서 기입이 안 됐던 거니까 이럴 때는 화면을 좀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부분이 어디다라는 걸 잘 파악을 해서 기입을 해보시면 기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 부분에 이제 각도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인데, 33, 지금 여기 40이니까 7도 차입니다. 7도인데 7도가 더 큰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이만큼 7도가 더 돌아가야 됩니다. 7도. 그럼 이제 이면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면. 이면이 돌아가는 건데, 여기서 성급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만 하고 그냥 이면을 돌려버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이면이 돌았을 때 이면은 어떻게 되느냐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요 각도가 있잖아요. 요 각도가 같냐,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DAN 해서, 자, 여기 클릭하면 보면 요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75도. 지금 이 상태에서 요 각도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자, 요렇게 해서 이제 3D 쪽에 대한 판단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 값은 맞고, 지금 문제랑 똑같이 맞고, 이 값은 다르니, 이 면만 돌려주겠다, 7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7도를 이면만 돌려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면이 7도가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 각도도 바뀝니다. 즉,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각도가 요 문제하고 동일하다는 얘기는 얘만 도는 게 아니라 이 면과 이 면이 같이 7도가 돌아가야 돼요. 같이 돌아가야지 이 각도가 변경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은 이제 확인을 해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기준은 지금 요 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에요. 여기가 맞고, 그 다음에 얘도 같이 돌아야 되니까 같이 선택되긴 하는데,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건 지금 요 선의 길이가 요 길이랑 동일하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러면은 요 선의 길이가 유지된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냥 두 면 다 여기를 기준으로 그냥 돌려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DAL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끝점에서부터 이제 여기 끝점까지 해서 딱 재보면 45 길이는 똑같구나. 그러면 뭐예요? 결론이 나는 건 여기 있는 이면하고 그 다음에 요 면은 요 점을 축으로 7도가 동시에 돌아가야겠구나. 이때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거, 어떤 면의 각도를 돌릴 때 대부분의 강사들이 면 테이퍼, 면에 이제 테이퍼를 이용해서 돌려주는 걸 자꾸 가르치는데, 그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 문제를 못 풀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면 테이퍼는 그때 쓰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응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면 테이퍼의 원리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독립적인 면을 돌려주기 위한 게 면 테이퍼가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강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학생들 이해시키기 편하니까 자꾸 그걸로 가르치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면 테이퍼를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면 테이퍼의 원리가 그게 아닌데, 그 원리 자체를 아예 오해해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의 이제 각도를 바꿔주는데 면 테이퍼를 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건 괜찮지만, 그러려면 사전에 면 테이퍼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의 기능인지, 어떤 원리로 구동되고 어떤 동작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학생한테 완벽하게 이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응용을 시키면 시키는 거지,
그것도 응용 이해시키지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가 응용하는 방법을 그냥 주입식으로 넣어버리면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요. 예, 절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배우시는 분들도 절대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영상의 면테이퍼 쪽 잘 보세요. 그 원리가 어떤 건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 면테이퍼가 처음에는 그 원리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게 왜 이래? 왜 이렇게 동작해? 막 엉뚱하게 동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그걸 깊이 파보다 보면 면테이프 원리를 자꾸 생각을 해보다 보면 그때 가서 이제 확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특정 면의 각도를 돌려줄 땐 면테이퍼가 아니라 면회전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면회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면회전을 쓰셔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면회전을 이용해서 7도를 돌려줄게요. 7도는 이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니까. 자, 화면을 돌릴게요. 어차피 이제 면을 찍어줘야 되니까. 화면을 돌려서 우리가 필요한 면을 보죠. 자, 우리가 필요한 면을 보려면 이제 여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면은 이제 이거죠. 이 면. 이 면과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면이죠. 이 면. 요 두 면을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게 이만큼 7도를 7도 아이고 자꾸 0을 써버리네요. 7도를 더 돌려줘야 됩니다. 자, 저기 7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되느냐는 내가 저 회전축을 지정할 때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솔리드 에디트 그쵸? 솔리드 에디트 자, 이렇게 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F. 자, 면 회전이니까 R. 로테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면? 이면과 이면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돼요? 회전축을 지정을 해야 돼요. 회전축을 지정할 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라인 명령으로 선을 그린다. 그러니까 축선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오랜만에 나오니까 제가 하도 오랜만에 얘기하는 거니까 얘기를 하는데, 축선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축선을 그리려면 지금 여기가 회전축이 누가 돼야 돼요? 이 점이었으니까 이 선이 축선이 돼야 돼요. 자, 문제는 이제 요 점하고 요 점 두 점을 찍는데 뭐 요 점을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라인이니까. 어쨌든 두 점을 찍는데 문제는 여기가 첫 번째냐, 여기가 두 번째냐. 그렇죠? 아니면 여기가 첫 번째로 찍고 여기를 두 번째로 찍을 거냐. 여기를 첫 번째로 찍고 여기를 두 번째로 찍을 거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방향의 부호가 달라진다.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로 찍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내가 어떻게 바라본다? 내가, 이 형상을 이렇게 바라본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선이 이렇게 되고, 이 각이다라고 하면 무슨 방향? 내가 이렇게 바라볼 때는 이게 반시계 방향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었을 때는, 그냥 부호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7도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된다. 하지만 내가 반대로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바라본 거다? 내가 이렇게 바라본 거다.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 방향은 내가 바라본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계 방향이다. 그렇게 되면 부호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7도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찍었냐에 따라 달라진다예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보면 첫 번째를 여기를 찍고 두 번째를 여기를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부호를 바꿔줄 필요가 없다. 그쵸? 그냥 부호 값을 앞에 부호를 바꿔줄 필요 없이 그냥 7도다. 7하고 엔터 땅 치면 그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렇게 돌아간다.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거는 내가 중심축을 어떻게 선정을 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자, ESC 누르면 치수가 다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톱 눌러가지고 딱 바라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각도가 이제 이렇게 105도로 바뀐 건 이게 이제 엄한 방향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형상이 바뀌면서 각도 측정된 게 이제 엄한 방향으로 돌아가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쭉 해서 이제 좀 움직여가지고 요 안쪽으로 넣어주면 이제 여기가 75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치수는 40으로 맞춰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여전히 45를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만 확인하면 되죠. DAN.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 지금도 지금 DAN에서 여기 선택했는데 안 되죠. 그럼 화면 돌려야겠죠. 이렇게 돌려서. 자, 분명히 요 뒤에 얘가 선택돼서 그런 걸 거예요. 얘랑 얘를 선택하면 돼야 돼요. 그쵸?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129도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쪽 치수는 아까 확인했었고, 그럼 나머지 치수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DAL로 하면 되겠네요. DAL 해서 이제 요점 찍고 여기서 PER 퍼펜디큘라에서 이제 요 선까지 딱 붙여주고, DAL을 퍼펜디큘라로 붙이니까 이상하게 값이 저렇게 나오네요. 다시. 자, 저렇게 이상하게 나올 때는 이제 이게 3차원적으로 선들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DLI로 기입하시면 돼요. DLI로 해서 이제 여기 한 점 잡고 여기서 여기 아무데나 한 점 잡고 똑같이 우리 R 해가지고 엔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선과 요 선을 딱 잡아서 이렇게 빼주면 60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평평한 평면상에서는 DAL이 잘 먹는데 저게 이제 한 번 더 3차원적으로 더 기울어지면 이 정면이 이렇게 막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저런 데서는 이제 DAL로 퍼펜디큘러를 하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저럴 때는 이제 DLI를 이용해서 회전 치수 기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정면도에서 치수는 다 맞춰준 거죠. 맞게 수정을 해준 거고. 자, 이제 남은 거는 우측면도. 자, 그래서 여기 치수 기입했던 것들은 다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눌러서 우측면도로 돌려주고 이제 롤까지 한꺼번에 들어갔으니까 롤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롤 한번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한번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치수 기입을 하려면 UCS를 바꿔줘야죠. UCS 엔터. 그 다음에 엔터 한 번 더. 엔터 한 번 더래. W를 해야 되는데 UCS 하고 뷰로 바꿔야겠죠. 뷰. 그러니까 V 하고 엔터. V 하고 엔터 치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XY 평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DLI 해가지고 전체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음엔 각도를 해야겠네. DAN 해서 이제 요거 선택하고 이제 요거 선택해서 75도. 여기는 잘 나오네요. 두 선이 다 잘 잡혀요. 자, 그리고 또 엔터 쳐서 이제 DAN으로 다 여기서 이제 요선. 여기도 잘 잡히네요. 30. 그리고 각도도 딱 맞네요. 그쵸? 이렇게 돼서 크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도래요.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각도 125 잘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DRA 여기 반지름을 한번 재보면 44 맞고요. 기본적으로 틀린 거 없고요. 한 가지 더 좀 의심 가서 확인해 보고 싶다고 한다면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각도는 맞는데 요게 이제 여기까지 딱 일직선상이 이루느냐, 그거 한번 라인으로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그래서 딱 이어보면 여기서 보면 일직선상을 이루고 있고 DAN 요 선에서 이제 요 선까지 기울어진 각도도 30도로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도 잘못된 게 없네요. 즉 지금 우측면도상에 기입된 치수 중에선 잘못된 게 단 한 개도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번 문제도 뭐 이전하고 동일하게 좀 틀리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세 개. 지금 그래서 요새 추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군데만 찾으면 거의 다 찾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무조건 세 개만 계속 시험 때 세 개만 나온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방심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나 세 개 찾았으니까 더 이상 찾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고 기입돼 있는 치수에 대해서는 전부 다 확인을 하세요.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예전에 5개까지 나온 적 있어요. 5개까지 나온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늘상 요새 3개 나왔다. 나 3개 찾았으니까 더 이상 찾지 안 찾아.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수정을 안 해가지고 감점되는 건 이제 본인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어쨌든 이번 문제도 이전하고 동일하게 3문제 정도다. 자, 이렇게 다 됐으니까 이제 형상 수정은 다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뭐 해줘야 돼요? UCS 원래대로 돌리고 UCS 엔터. UCS들은 다 작업 끝났으니까 원래대로 돌릴게요. 그리고 홈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기본 등각 상태로 돌려줄게요. 이렇게 돌려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다? 최적이다.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정답 파일 띄웠고요. 이제 뭐 해주면 돼요? VOLUME 볼륨을 확인해 주면 되겠죠. 엔터. 그 다음에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여기 볼륨 값이 648497 9739 648497 9739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1번 문제는 정답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